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도현욱입니다. 아내 없이 아이를 키우는 제 상황을 안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저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혼 전보다 훨씬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긴 사연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친구 커플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나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7살이던 아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공시생이었습니다. 29살이던 저는 당시 공고를 졸업하고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죠. 고3부터 일을 시작했고 일을 하다 보니 대학 졸업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던 분야에 기사 1급 자격증 공부까지 병행하고 있었죠. 저는 식사 자리에 나온 아내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공시생인 것을 이유로 저와의 만남을 거부하더군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고 여자와의 만남에 익숙치 않았던 저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작정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학원 근처에 직접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한 그녀를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죠. 때로는 주말에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녀는 공무원 공부를 했고 저는 자격증 공부를 했죠. 그렇게 말로는 연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연인같이 지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고 저는 그것이 제 탓이라도 되는 양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여자를 연애한답시고 쫓아다니며 시간을 뺏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밖에서 만나기보다는 주로 함께 공부를 하는 데이트 같지 않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여자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주구장창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했고 저는 같이 공부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곧장 일어나서 사다 주곤 했습니다. 요새 언어로 소위 말하는 밥 셔틀, 커피 셔틀을 했던 거죠. 결국 여자친구는 29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의 기사 시험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자격증도 많이 어렵거든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 비할 바는 아니었겠지만 자격증 필기 합격률이 30% 미만인 걸 보면은 제가 공부하는 1급 기사 자격증도 꽤나 따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더구나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힘들더군요. 학교는 일단 가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야근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지만 자격증 공부는 그런 배려도 받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 공부를 해야만 했으니 더욱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공부 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도서관을 간다고 했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수발을 드느라 공부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도 못했으니 시험에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직장은 대기업 도급직이었는데 만약 제가 기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다행히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2007년 저희는 별탈 없이 결혼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약간의 돈과 제가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합쳐서
아내의 직장 근처에 대출 없이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완벽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며 무척 좋아하셨죠.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기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와 지내다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부터 언제나 아내는 갑이었고 저는 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 갑을 관계에서는 변함이 없었죠. 아내는 여전히 제가 자신에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맞춰주며 원하는 건 제깍제깍 갖다 주길 바랬습니다. 어쩌면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모시는 부하를 옆에 두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 초반 1년간 말도 안 되게 많이 싸우게 되었죠. 아내는 사소한 것들에 일일이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물론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서툴기도 했고 아내가 시켜야만 일을 하기는 했죠. 그러니 제가 해놓은 일들이 아내 눈에 차지 않았을 테고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해도 하나하나 지적당하기 일쑤였죠. 또한 아내의 불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애 때는 이벤트에 선물도 자주 하더니 이제 잡은 물고기라고 신경을 안 쓰는 거냐며 자주 서운함을 토론하곤 했습니다. 결혼 후 갑자기 투입된 프로젝트로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아내는 상대적으로 일찍 끝나고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느끼고 서운한 마음도 함께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 아내에 대한 불만은 많았습니다. 제가 퇴근 후 집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한심해하던 아내는 그렇게 TV나 보고 게임할 시간에 공부나 좀 해. 쉬는 시간에 책을 좀 봐. TV에 뭐 유익한 게 있다고 TV만 보고 있냐? 허구한 날 그놈의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말이야. 등등 제가 누워서 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을 할 거면 좀 제대로 좀 해. 뭐 하나 시키면 꼭 내가 다시 하게 만들어. 그게 뭐 그리 어렵냐고 정말. 그러면서 자꾸 야근하고 피곤한 저에게 무언가를 시키곤 했죠. 바쁘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저에게 쉴 틈조차 주지 않는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기사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한심하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럼 퇴근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올게. 집에서는 도저히 집중이 잘 안 돼. 무슨 소리야? 공부하는데 장소를 왜 가려? 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책상도 있겠다.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본인도 공시 준비하면서 독서실과 도서관을 다녔으면서 왜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지 정말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돈이 있었다면 제 마음대로 카페든 독서실이든 가서 공부를 하고 왔겠지만 결혼과 동시에 아내가 모든 경제권을 가져버리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은행 공인 인증서까지 가져가 버렸고 저는 한 달에 용돈 40만 원을 받아 생활을 해야 했죠. 다행히 대출이 없다 보니 매달 나가는 돈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용돈에 엄청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용돈이 모자란다고 말하면은 좀 더 챙겨주고는 했죠. 하지만 재테크에 관해서는 제가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저축과 저력이 최고의 재테크며 도박이나 로또, 주식 같은 한탕주의는 철저히 지향하는 안전주의 방식의 재테크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제 용돈이 아주 적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제 용돈을 마치 국책 예산을 집행하듯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40만 원을 받아서 그 달에 10만 원을 남겼다면 다음 달에 30만 원만 주는 식으로
제 수중에 딱 40만 원이 있도록 맞춰주었죠. 그러다 보니 너무 갑갑하다고 느낀 저는 아내가 모르는 은행에 비상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쓰고 남은 용돈이나 아내 모르게 생기는 추가 수당을 몰래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통합계좌 조회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계좌에 쓰고 남은 용돈이나 아내 모르게 생기는 추가 수당을 몰래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당장 쓸 곳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언젠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거나 급하게 필요할 날을 위해 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사실 추가 수당을 몰래 받을 수 있었던 건 연애할 때는 초과 근무 수당이 없었는데 다행히 결혼하고 난 이후에 초과 근무 수당 제도가 생겨서 아내 모르게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모르는 비상금이 점점 쌓여갔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는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비상금 이야기를 했더니 후임 녀석 하나가 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잘 벌 때는 주식으로 월급 이상도 벌어들인다는 숨은 주식 고수였죠. 물론 이럴 때도 꽤 있는 것 같았지만은 후임은 저에게 왜 돈을 굴리지 않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아내가 못하게 해, 주식 같은 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차피 형수님 모르는 돈이라면서요. 은행에 넣으면 금리가 낮으니까 차라리 괜찮은 종목으로 몇 주씩 사 모으세요. 그럼 그나마 잃을 걱정도 없고 안정적이니까요. 주식이 안정적일 수가 있어? 아무래도 한 방에 큰 수익은 노리기 힘들겠지만 괜찮은 기업에 제대로 투자를 하면 그리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 한 군데 있는데 한번 넣어보실래요? 제가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몇 해 동안 순매수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그쪽 산업에 엄청 투자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솔직히 그 말에 좀 솔깃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아내는 이 돈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고 모아둔 비상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주식을 샀죠.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주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유망한 종목이라는 것과 장기 투자를 하면 원금을 잃을 걱정이 적다는 것, 그리고 주식을 오랫동안 했다는 후배의 추천이라는 것만 믿고 쭉 투자한 셈이죠. 비상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또 사고 하는 식으로 따로 매도는 하지 않고 쭉 묻어두었는데 가끔 생각날 때마다 창고를 확인하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게다가 아내 모르는 내 자산이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를 마음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주식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다 보니 아내가 준 용돈에서도 20-3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가 너무 돈도 안 쓰고 인색하다고 구박을 하더군요. 용돈까지 주는데 외식할 때조차 그 돈을 안 쓴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외식은 우리 생활비로 결제하는 건데 왜 내 용돈을 쪼개서 사야 해? 하고 억울한 듯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기분이지. 남편이 사주는 밥 기분 좋잖아.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렇다고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때도 모른 척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념일이면은 20만 원 정도씩 지출을 했고 가끔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사곤 했죠. 어차피 양가 부모님께 챙겨드리는 돈은 아내가 따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찌질하다며 놀리듯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나 동료들은 기념일에 호텔을 갔다고 하거나 여행을 간다며 부러운 듯 말하곤 했죠. 그렇게 아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왜 저에게 바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지 서운하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큰 불만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직후 전 아내에게 바로 아이를 갖자고 말했는데 아내는 진급하면 그때 낳자고 했고 2년 반 정도가 지나 8급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7급이 되면 갖자며 또 2세 계획을 미뤘습니다. 저는 제대로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에 쌓여만 갔고 결국 아내는 36살 7년 만에 7급 공무원이 된 후에야 아이를 갖자고 말했죠. 조금 늦은 나이라 자연 임신이 어려워 시험관을 통해 겨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9살에 첫 아이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